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근무하는 윤성호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나눌 부분은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우리 교수님들이 쉽게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프립드 러닝 수업 설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립드 러닝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인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교수법, 이런 교수법들을 성공적으로 우리 수업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수법이다라고, 성공적인 교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수님들한테 큰 부담이 없어야 되고, 학생들도 또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학습법, 교수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공유하는 프립드 러닝 수업 설계, 이 수업 방법을 우리 교수님들이 각자 수업에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금호공과대학 기계공학 교수고요. 기계공학과의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이 교수법, 또 공학교육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어떤 계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도 새로운 교수법을 접목을 할 때 어떤 계기가 필요할 거다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또 학생들은 학습 동기가 왜 이거를 내 수업에 적용해 가지고 이 수업 방식을 따라가야 되냐는 그런 또 학습 동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매 5년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 인재상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첫 번째가 소통과 협업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를 원한다.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이제 전문 지식이 되겠죠.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 원칙과 신뢰, 도전 정신, 주인 의식, 창의성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 조사했으니까 매 5년마다 조사하니까 2023년도 결과가 이제 올해 후반이나 내년에 또 발표가 될 텐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이 사회에서 필요한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오래 전의 일이지만 2016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도 기업 근로자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complex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을 원하고, 그다음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를 원하고, 창의성, 인적 자원 관리 능력, 그다음 협업 역량이죠. 이런 다양한 10가지의 역량 요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소통과 협업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역량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이 이런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우리 전문 교양 과목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이 저학년 때 제한된 시간에 어떤 경험만 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추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공 교과목에 이 수업할 때 이런 역량을 좀 갖추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공 교과목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 활동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접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프립드 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우리가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할 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습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동기부여도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 학기 시작하면 수업 첫 시간에 이 과목을 소개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일회성의 동기부여가 아니고 수업을 이래 진행을 하시다가 간간히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아까 소통과 협력,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또 남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이래 또 경청해서 공감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학습 교과목 진행에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같이 이래 한번 잠시 봐주시죠. 이 프립 러닝 이 수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 프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거꾸로 학습이지 않습니까? 이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우고 또 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집에 가서 또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학습을 하는 복습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습학을 한다라고 학습이 거꾸로 돼서 습학이라고 이래 하면 이때 습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미리 사전에 예습의 개념으로 미리 사전 학습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와서 또 학습한 거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 말로 거꾸로 학습 또 우리 프립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프립 러닝은 이 프리클래스 사전 학습 그다음에 인클래스라고 하는 본학습 단계 이 일반 우리 수업 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포스트 클래스 사후 학습 요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설계를 하는 게 수업 설계를 하는 게 그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은 이 그다음 계속 진행하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제 그 프립 러닝을 할 때 그 실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대면으로 프립 러닝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 프립 러닝 수업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사진은 비대면으로 그 프립 러닝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 왜 프립 러닝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당위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이런 시간에 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이 동기부여해주는 짧은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겠다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전학습 단계에서 실제 수업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에 근거해서 학습 자료를 미리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의 지원 시스템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각 대학마다 잘 돼 있겠지만 그 강의 지원 시스템에 강의 학습 자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해줍니다. 그 학습 자료에는 뭐 이 강의에 필요한 그 사전 학습을 위한 동영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의 노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들이 사전학습 자료로만 이래 올려주는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또 학생들한테 또 자율적으로 뭔가 이래 찾아볼 수 있도록 웹스핑을 통해서 학습 자료를 찾게 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교수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양을 이제 부과해서 아니 나 도저히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미리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그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올리는데 우리가 원론적인 프리러닝은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한테 학습 주제에 대해서 사전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올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 사전 학습을 위해서 동영상이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우리 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많은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그 영상을 올려준다라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영상을 올리는 거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사전학습으로 학습 자료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요 필요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미리 학습 자료를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학생들은 또 사전학습을 할 때 그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은 사전에 제시된 그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이 본 수업에서는 인클래스에서는 이제 이 실제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그 학습 주제에 대해서 사전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냥 토론하게 되면 원활한 토론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 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 팀에도 역할 분담을 해줬습니다. 그 한 팀은 한 4명 내지 한 5명에서 6명 정도로 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팀장, 서기, 팀원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이 역할 분담이 한 학기 내도록 가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마다 이 교체해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그 팀원들이 다 팀장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로테이션 형태로 그 역할 분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팀장은 그 팀원들한테 사전 학습 범위를 공지하고 또 팀원들이 그 이 본 수업에 참여했을 때 원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 서기는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또 수업 후에 그 토론지를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팀원들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아마 이 토론 시간이 주어지면 그 팀원이 n명이라고 하면 n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스몰 알파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팀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잘 이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은 그 토론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이 돼 있냐, 학생들이 그 학습 주제에 대해서 넘지 못할 벽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학습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나중에 그 이 토론 후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보충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일 제가 볼 때 이 프리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학생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우리 특히 공학 분야는 학생들한테 전달돼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 주제에 대해서 보충 요약 강의를 반드시 진행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 이 본 수업 시간에 한 50% 정도는 학생들이 사전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한 10에서 15% 정도는 학생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교수님들이 보충 강의를 해주는 시간으로 제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십니다. 실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프리러닝을 안 하고 일방향 수업을 할 때, 우리 기존 수업 방식대로 강의식 수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시작 시간 땡 할 때 들어와 가지고 마치는 시간 땡 할 때까지 출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 내가 당초에 강의 계획서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학생들한테 본 수업 시간에 50%를 할애를 하면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교수님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교수님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이 그 학습 주제에 대해서, 그 주에 배울 학습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사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업 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전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면 그 학습 주제에 대해서 3번의 학습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3번의 학습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해보면 제가 일방적인 그 강의식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있는 그 내용을 차질 없이 이렇게 쭉 수행해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진은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토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 이 장면은 요즘 어떤 대학을 방문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프리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래 확보를 해가지고 좋은 그런 시설을 이래 보여주던데, 대부분 학교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 학교들이 별로 없고, 그런 시설도 굉장히 제한돼 있는 구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업 강의실입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팀별로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래 만들었다가 수업이 다 마치면 원래대로 이래 원상 복귀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우리가 이 프리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이 토론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 좌측 하단에 보면 제가 이 학생들 퍼실리테이트 입장에서 쭉 이래 학생들이 어떻게 토론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돌아가면서 이래 관찰을 하는데, 어떤 팀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요 부분이 제 강의 노트입니다. 강의 노트에 굉장히 빡빡하게 뭔가 자기가 사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와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해서 그 학생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던 이 사전 학습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이래 지나니까 굉장히 학생들끼리도 잘 융화가 되고 이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부분은 대면 프리러닝이었고요. 이 부분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토론 시간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그 회의실 기능이 있어가지고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서 각 팀별로 소회의실을 구성해서 자유스럽게 이 토론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실제 우리가 이 토론이 진행될 때 모든 팀들을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 스기를 활용해 가지고 스기가 그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스기한테는 굉장히 과도한 부담이고, 또 정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라고 했더니 거의 그 주제만 다
타이틀만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돼서 그 우리 각 팀에 녹취록 형태로 작성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학생들이 녹취록 형태로 그 작성한 토론지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은 그 네이버 크로바노트라든지 그런 앱들을 쓰면 녹취한 그런 상황들을 텍스트 파일로 다 이렇게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녹취록을 보면 어느 학생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또 이 토론 상황이 어떤가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좀 넘지 못할 벽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체크할 수 있어서 이 토론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 프리러닝이 진행될 때 또 우리 학생들한테 뭐 그 한 주 차에도 괜찮고 그다음에 어떤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 실제 수업 진행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학생들하고 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하고 간간히 그 이 수업 진행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배운 내용을 서로 이야기 짧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후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 주제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과제물로 수행하게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과제물을 개별로 예전에는 다 개별로 그 과제물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했지만 이 프리러닝 하고 나면 아까 그 협업 역량, 소통, 협업 역량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물도 같이 팀별로 협력을 해서 토론하고 협력해서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팀별로 하나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도 토론하면서 서로 학생들 다른 친구들한테 모르는 친구들한테 가르쳐도 주고 또 다른 학생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래야 하면 배움의 과정도 있지만 서로 또 협업하면서 이래 또 학습 효율을 높이는 그런 이 성과도 얻게 됐습니다. 이 프리러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그 학생들이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도 그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 프리러닝을 진행을 하실 때 그 토론지 그 서기가 작성한 토론지를 잘 이래 우리 교수님들이 활용하면 앞으로 수업 진행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필요시에 그 프리러닝에 대한 그 중요성, 당위성, 필요성도 재인식시키고 해서 그 수업에 참여하고 집중하는 그 능력을 이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간히 그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동영상도 학생들한테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해주면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그 우리 교수님들이 새로운 교수법, 학습자 중심 수업 이러면서 프리러닝을 수업에 이래 접목을 많이 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아마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초기에 어떤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대한 거하고 다르게 우리 학생들이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 경우에도 수업을 계속 해야 되냐 이 수업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 없이 굉장히 잘 이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에 그 취업을 할 때 요즘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면접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면접도 1대1 면접이 있지만 그 이 학생들 이 취업자들 모여가지고 다면 면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자 면접 여러 이 면접자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를 해서 합격했다,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제가 받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수업을 좀 제공을 좀 더 질 좋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수님들이 그 이 프리러닝에 대한 원론적인 그 영상이라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프리러닝에 대한 부분만 수업에 접목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거의 99%는 포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수업은 제만의 그 프리러닝 수업인데, 또 교수님들은 각자 그 수업 환경에 맞는 프리러닝으로 조금 그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아마 학생들한테 굉장히 그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그 프리러닝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프리러닝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학습 동영상은 반드시 교수가 직접 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제작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면 교수님들 의견도 이래 들어보면서 또 제가 생각했던 또 경험했던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뭔가 이래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 교수님들한테 제가 그 경험했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공유하니까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자가 직접 제작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뭐 반드시 교수자가 직접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다른 좋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습 주제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이 학습 자료를 찾는 것 자체도, 웹서핑을 해서 찾는 것 자체도 큰 공부인데 그렇게 찾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동영상이 그 비대면 시절에 그 학생들한테 올려줬던 그런 동영상이 뭐 그대로 재현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 동영상도 그 동영상 제작하는 원칙이 그 한 학년에 1분 정도 되는 영상이면 그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 6학년 같으면 한 5분 내지 6분 정도 영상이 가장 효율성 있는 영상이다. 우리 대학생 같으면 13학년에서 16학년 정도 되는데 그래 되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참조로 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제 프리러닝에 활용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학생들한테 제공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교수님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그 웹서핑을 해서 좋은 영상들을 또 찾아보게 해서 또 학습하게 하는 부분도 뭐 바람직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사전학습하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시험을 봐야 되지 않냐?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퀴즈라든지 시험을 봐야 되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학습, 성공적인 학습, 요 학습법에 대해서는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이 퀴즈를 본다? 매번 퀴즈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과도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보기보다는 학생들이 사전학습 여부를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뭐 A4 용지 반장에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글로 이래 써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학생도 큰 부담 없이
그 이 학습한 내용을 적게 되고 또 글로 쓰는 훈련도 되고 하는, 또 교수님들은 또 쓴 그 내용만 보면 아, 이 학생이 어떻게 학습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공 공학 그 특히 우리 공대 교수님들이니까 그 이 우리 공학 전공 교과목에 이렇게 프리러닝을 적용할 경우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토론을 시켜야 되냐? 토론 주제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 뭐 특별하게 어떤 주제가 뭐 교수님들이 주셔도 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충분히 토의할 주제는 자율로 그 학생들이 토론할 주제를 충분히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제 경우에는 있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리러닝 적용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많은 토론 시간이 주어지는데 당초 계획된 수업 내용을 제대로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냐,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3번의 학습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은 그런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수업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전 학습 내용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그 프리러닝 수업은 강의식 수업에 비해서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이 학습자 중심 수업의 그 취지처럼 우리 교수님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논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일방향으로 강의식 수업처럼 이래 진행이 돼서 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 교수님들이 그 이 프리러닝 수업을 계획하시고 있으시다가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연구정보센터로 이 연락을 취하시면 저희들 쪽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이 뭐 많은 내용들을 이래 전달해 드려서 제대로 우리 교수님들께 이 내용들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